그럼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덕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변호 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은 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대통령 탄핵 결정 권한을 줬을까? 국민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건도 아닌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자신의 책 운명에서 헌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 2007년에 검토했었던 개헌은 국회의원 선거 일과를 일정을 맞추는 쪽에 네. 원포인트 쪽에 역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네.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된 헌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고 또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회가 선출하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선출을 한 적이 없고 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합쳐서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러나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일제시대 재판보다도 못하다라는 현직 검사장의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헌재 탄핵 심리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유일한 물증으로 불리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마저도 원본이 사라졌고 사본마저도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 심리 중점 중의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이미 그 신빙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절차가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적법 절차를 따르고 그리고 투명하다는 그러한 좀 국민적인 그러한 그 컨센서스를 얻어야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수용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신인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잘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대하게 걱정하고 정말 마음 무겁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탄핵 심판이 대상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단심제 헌법재판에서 5심의 그 치명성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결과가 5심으로 나오리라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그 재판이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영향을 받고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속임수 탄핵 소추안 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들, 이 자체로서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겸 핵심 당사자들 수사 전에 접촉을 한 문제, 개인 채널을 통해 공개한 문제 등을 통해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오염을 시켰습니다. 총리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증언을 야당 의원 개인 채널이나 사적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점은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또 우리의 그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밖에는 밝혀질 수가 없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은 자신의 배타적인 고유 권한을 행사했고 그에 대해 국회가 온전히 통제권을 행사했는데 그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중범죄 행위나 비행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님들의 이러한 역할은 헌법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입법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이런 위법,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을 제대로 다루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대행이 그런 거를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거냐 대통령 대신 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이론적 그 차이와 공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주세요. 지난 36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1206건의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일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면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위헌성이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에도 가끔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반 문제점들, 지적들에 대해서 오늘 총리님 마지막 나오실 기회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잠깐 제가 13일 동안 권한대행을 할 때에도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모든 판단을 해야 할 일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조항들은 결국 우리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공정과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 정말 우수한 우리의 국민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또 최근에 보이는 그런 과도한 이런 소위 하나의 그런 통합을 좀 이렇게 멀리 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나라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커나가야 할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런 능력을 꼭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 그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우리나라 앞날에 희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